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언락,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6가지 법칙이란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존 볼러가 지었고요. 경제, 경영 또는 자기개발 카테고리 서적입니다. 저자 존 볼러는 스탠퍼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이며 마인드셋 연구로 기존의 학습 이론을 180도 뒤집은 교육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탠퍼드 수학 교육법을 비롯해 10여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더 나은 나를 위한 6가지 행동 법칙에 관한 책입니다. 타고난 재능을 믿지 마라. 실패를 사랑하라.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어라. 다양한 방법의 솔루션을 찾아라.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마라.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연결하라 라는 법칙이 있는데 우리 통념과는 벗어나는 규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고난 재능을 믿지 마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 과학과 교육학을 넘나드는 스탠퍼드 인간 성장 연구의 결정체. 무엇이 당신의 가능성을 락을 걸고 있는가. 락이라는 게 자물쇠로 채우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책 제목도 언락 이렇게 된 것입니다. 타고난 재능 신화를 산산조각 낸 마인드셋 연구로 마인드셋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학습 이론을 180도 뒤집은 책입니다. 수십 년간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해낼 수 없다는 편견,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그 반대로 편견이 있는데 이 편견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저자가 뇌과학자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인간 성장과 학습에 관한 비밀을 담아낸 책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기에 한 번쯤은 진지하게 접근하면 읽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모든 문을 언락하기로 결심하면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자신이 앞으로 많은 것을 배우리라 기대하며 들뜬 마음으로 학교 문턱을 넘는다. 그러나 아이들은 곧 자기가 남다르게 똑똑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공부를 두려워한다. 어른이라고 다르지 않다. 자기가 충분히 잘하지 못하는 데다 남들만큼 똑똑하지도 않다고 판단하고는 결국 가려던 길을 포기한다. 수천 명의 직장인이 불안한 마음을 안고서 일터로 나간다. 우리 능력을 갉아먹는 이런 해로운 생각은 다름 아닌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은 보통 타인 또는 교육기관이 전달하는 정확하지 않은 메시지에서 촉발된다. 나는 그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활짝 피어날 기회를 뺏긴 아이와 어른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교육학자니까 많이 보았겠죠. 그래서 끈질기게 우리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잘못된 믿음을 쫓아내고 인생과 학습에 완전히 다르게 다가서는 방법에 관한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프롤로그인데요. 비범하고 특출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가려는 길, 과연 가려던 길을 포기한 길, 그리고 포기한 길을 다시 갈 수 있을까 하는 도전을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최근에 만난 여학생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들은 상위권 대학에서 첫 번째 시험을 치르고 난 뒤 자신들이 들으려 하는 수학 강의에 대해 담당 교수에게 조언을 구했다. 교수는 그 강의가 매우 이론적이어서 어려울 테니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듣는 게 좋겠다고 대답했다. 모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던 이 여학생들은 그 순간에 STEM 과목과 영원히 작별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은 이미 그런 평가를 질리도록 받아왔던 터였다. 이전의 수많은 학생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STEM 과목을 포기해버렸다. 수학뿐만 아니라 미술, 문학, 음악, 체육 등과 같은 과목도 처음에는 재밌어 하다가 점점 어려워지만 결국 자기는 그 과목에 맞는 머리 혹은 몸이 없다고 단정한다. 어떤 경우에서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미래에 관련 과목은 영구히 삭제되고 만다.
그래서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자는 타고난 재능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돈이 되네요. 학생들 지도하는 입장에서 한계를 그어버리는 청소년을 많이 보아왔지만 재능도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구절입니다. 기죽은 얼굴로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호소하듯 한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틀리고 실패할 때가 내가 성장하는 최고의 순간이야. 그러니까 실패할 때가 성장한다 이런 얘기죠.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 들 때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 계속 그렇게 하면 돼. 이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다시 자기가 풀던 문제로 돌아가곤 했다. 그리고 캠프가 끝날 무렵이 되자 어느새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물고들어지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 교사가 질문을 하면 거의 모든 아이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어 손을 번쩍 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로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실패가 뇌를 성장시킨다니. 공부나 인생사에서도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 뇌가 성장을 하니 그것을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지지하려고 늘 애썼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교사가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펴 준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아무래도 숙제와 관련해서는 내가 개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작은 딸은 9살이었는데 무려 40문항이 적힌 문제지를 가지고 집으로 왔다. 아이는 잔뜩 풀이 죽은 얼굴로 문제지를 앞에 두고 앉았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잘못하다간 아이가 수학에 진저리를 치며 멀리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나는 아이에게 앞에 5문제만 풀라고 했다. 아이가 5문제를 다 풀었을 때 그 문제지에다가 교사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를 썼다. 제 딸아이에게 앞에 5문제만 풀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머지는 풀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수학이 원래 이렇게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까 봐요. 그러니까 앞에 원리를 깨우쳤기 때문에 5문제만 풀어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 교수께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푸는 것보다 원리를 이해하고 적게 풀면서 수학의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올바른 교육법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내가 받은 공격을 알림으로써 변혁이 시작되었다. 그 일을 세상에 알리기 전에는 무거운 짐을 오롯이 나 혼자서만 짊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겪은 어려움을 널리 알렸더니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는 내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 심한 상처를 받은 나머지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웅크린 채 힘겹게 과도기를 통과했지만 죽을 정도로 강렬한 시련은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격언은 맞았다. 그러니까 시련이 사람을 강하게 한다는 격언이 맞다는 거죠. 나는 그 험악한 공격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더 강해졌다. 내 경험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었고 이 연결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이를 통해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법을 배웠다. 이 잠재력을 해방시킨다는 게 결국은 가능성하고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시야가 좁아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좁은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타인에게 돈이 들지 않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타인을 A로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릿이 무엇인가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성장, growth, 회복력, resilience,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 끈기, tenacity의 줄임말로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릿은 투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릿 즉 투지는 개인적인 자원의 집중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그릿은 투지고 집중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공정한 결과는 공동체 작업에서 비롯된다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청소년이 목표를 이루려고 온갖 장벽을 돌파하고
두각을 나타낼 때 이 성취가 개인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다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유명한 운동선수든 학업에 뛰어난 사람이든 그 사람 혼자 이루어진 게 아닌 거죠. 보통 교사, 학부모, 친구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총체적인 노력의 결과물일 때가 많다. 그리스는 성취의 이런 중요한 특성을 포착하지 않는다. 게다가 오로지 한 가지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기에 무조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해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무엇이요? 그릿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계 제로의 마인드셋은 그릿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마인드셋하고 그릿과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한계 제로의 마인드셋은 자유로운 정신과 육체 그리고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의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인생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한계 제로의 관점에서 인생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끈기가 있고 단호하다. 그러나 그릿은 다르게 단 하나의 경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자유와 창의성이 그릿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릿의 자유나 창의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언락 그러니까 자기의 가능성을 깨우는 6가지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글이었습니다. 그 6가지 법칙은 타고난 재능을 믿지 마라. 누구나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너는 이 재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실패를 사랑하라는 거죠. 실패할 때 내가 더 확장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어라. 그리고 다양한 방법의 솔루션을 찾아라. 타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연결하라. 이런 6가지 행동 법칙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